하겠습니다. 구독자분이신데 지역이동 취업. 안녕하세요, 진토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죠? 오늘은 오랜만에 현실후기 시리즈를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되게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과의 인연도 되게 왜 자꾸 웃으세요? 왜 자꾸 웃으세요? 어떤 분이냐면 바로 제 구독자님이십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원래 이분이 더블린 사시는 분이 아닌데 네,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고 오늘은 이분의 워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이분이 되게 특별한 게 워킹홀리데이 와서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또 하셨거든요. 일단 자기 소개, 언니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1월에 아일랜드 워홀을 와서 거의 한 10개월 가량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보통 이걸 진행할 때 질문을 5개 정도 드려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언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언니가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취업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야.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냐. 그래서 어떤 준비를 했었고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오기 전에 영어 실력은 어땠어요? 오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생활하기에. 예전에 중국에서 1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외국인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때 영어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늘었었어요. 확 이렇게 늘었었는데 그 뒤로 영어를 안 써서 좀 말할 때 좀 불편하고 어색해졌을 때 여기를 왔어요. 웬만한 걸 알아들을 수 있었고 좀 느리더라도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는. 그러면은 그러다가 한 5개월 정도 살다가 취업을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때 영어 실력은 어땠어요? 그때도 크게 늘었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회사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는 없었어요? 언어 때문에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제가 특수한 그 직업이잖아요. 좀 기술적인 거? 그래픽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쓰던 용어랑 전문 용어랑 여기서 쓰는 용어랑 거의 같아요.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같은 단어들? 예를 들어 그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 있는 뭐 블리드, 인베드 그런 단어들이 같으니까 문장만 이해하면 단어 같은 거는 굳이 전문 용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인터뷰 볼 때 크게 막 어렵진 않았어요? 다 알아듣는 척 그냥 뻥쳤어요. 다 알아듣는 척 뻥치고 포트폴리오 메일로 보내달라 제대로. 그건 잘 알아들어서 다행히 집에 와서 열심히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보내서 됐죠. 근데 나는 솔직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막 제 영어가 못하진 않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는 이제 없어졌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오해 와서 많이 늘어가지고 영어가. 근데도 그런 취업하는 인터뷰를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긴장돼서 오히려 말을 못할 것 같고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만 해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막 언어 때문에 두렵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직업을 구해야 돼. 맞아. 살려면 해야지 뭐.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직장을 1년 정도 다니고 왔어가지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업무를 한 사람만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뭐 의도적으로 잘해 보이고 싶으니까 영어.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캐주얼 잡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좀 다니고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영어가 더 많이 는다거나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확실히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캐주얼 잡을 하면은 쓰는 말이 똑같고 내가 영어를 못해도 손님들은 내가 외국인인 걸 아니까 좀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고 대충 알아듣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어떨 때는 클라이언트랑 대화를 할 때도 있고 사장님이랑 직접 대화를 하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디자인 영역이 또 제가 작업한 거를 설명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단어가 진짜 부족한데 그런 어휘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말을 또 계속 쓰고 거기서 표현 같은 거는 많이 얻기는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면. 네. 언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질문은 친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 저희가 사실 어제 처음 만났어요. 어제 저녁에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파티를 갔어요. 그 흑인 음악 트는 파티에 언니가 저를 초대해줘가지고. I like to party. 아, 귀엽다. 어제 그렇게 흑인 파티에 가서 같이 놀고 이랬는데 언니가 흑인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래서 친구들이, 흑인 친구들이 되게 많대요. 나와 맞는 스타일의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냥 외국인 친구 사귄다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막 말 걸고 해야 생긴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긴장을 하고 올 응. 수도 있는데 응. 저는 사실 굳이 친구 없어도 돼 막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처음 할 때 어. 그 친구 안 사귀어도 돼 뭐 그런 느낌이었어서 굳이 처음엔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흑인들만 모이는 힙합 R&B 파티 뭐 관심 있으니까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찾다 보면 그런 걸 발견하잖아요. 뭐 그런 데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막 그런 데서 친구 이렇게 만약에 만났어, 성향이 맞는 친구를 만났어, 그럼 번호 교환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더라? 내가 관심사 있는 데를 나가서 네, 취향 비슷한 친구를 말도 통하고 만나라 나한테 하는 말 유진아 좀 만나라. 어쨌든 저희가 왔어요. 도착했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어디를 걸어오고 있었냐면 카페를 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카페인데 되게 크고 좋아가지고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Do you want to try our Christmas espresso? It's the same price, it's just a different bean, so the coffee is slightly different flavor. 바닐라 라떼? 네. 맛있어요? 아주 맛이 좋군. 저희는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사준 커피 맛있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세 번째 질문은 지역이동이에요. 이 언니가 또 이 부분에서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서 살다가 워터포드라는 되게 컨트리사이드 저기 남부 해안 도시. 네, 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정보도 정말 없었고 되게 한국인이 없는 곳으로 언니가 훌쩍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근데 언니 더블린에서 얼마 정도 살았어요? 더블린에서 한 5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더블린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다들 더블린에서 맞아, 다들 더블린에서 그럼 원래 초기에 왔을 때 더블린에서 쭉 살 생각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디자인 회사가 보통 더블린에 많아서 더블린에서 잡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지쳐서 워터포드로. 워터포드라는 곳은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아일랜드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처음 할 게 없고 집도 없고 이러니까 더블린 호스텔에 갇혀있느니 아일랜드 여행을 하자 하고 이곳저곳 엄청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워터포드였어요. 근데 네. 워터포드라는 곳을 일단 마음에 들었고 갈 생각을 하면서도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생각하고 나서 몇 번 답사를 갔어요. 아, 이곳이 내가 그냥 여행으로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곳인지 그래도 느낌이 좋아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집을 구하러 다시 한번 갔었고 그런 식으로 몇 번씩 그냥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역이동에 대해서 조언을 좀 약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게 제 친구 중에 아마 영상에 그 나온 현실욱이 찍은 첫 번째 친구가 있어요. 수민이라고. 걔는 멜버른에만 살았대요. 그러니까 나보고 너는 지역이동 만약에 관심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걸 못해서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컴포트 존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한번 깨면은 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일도 거기 가서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솔직히 워홀 와서 지역이동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영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거기에서 내가 과연 일을 구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더블린도 일 구하긴 쉽진 않아요. 어딜 가나 쉽진 않은데 정보가 많아서 아,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블린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데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만큼 일할 사람도 없거든요. 맞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어느 한 곳에 가서 아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내가 생각한 워홀이 아니다 싶으면 지역 이동을 해보는 거 진짜 흐름을 좀 바꿔볼 수 어디였나요? 근데 잠깐만요.
사실 오늘은 다음 날이에요. 어제 카페 그 조명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접고. 아, 참고로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언니가 어제 저희 집에서 잤어요. 위험해. 갱스터맨. 이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어제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해오도록 할게요. 렌트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렌트비가 얼마나 차이나요? 렌트비 진짜 짱 싸요. 더블리는 개 비싸요 그냥. 제가 더블리 5개월 살 때 아파트 그냥 이런 하우스 예쁜 진토님 사는 집 말고 정말 아파트에 방을 어떤 친구랑 쉐어를 하고 그 쉐어하는 방이 510유로였거든요. 빌 포함? 진짜 비싸. 근데 제가 거길로 가게 된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너무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 하나를 렌트하면은 다른 방이 비어있는 거. 방 하나를 렌트하는데 210유로였어요. 혼자 쓰는 방. 네, 혼자 쓰는 방. 근데 제가 살던 그 쉐어하는 방보다도 훨씬 크고 혼자 다 쓰고 막 마당도 있는 제가 꿈꾸던 유럽에 사는 느낌 막 이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210유로에다가. 네, 210유로. 와, 이게 왜 놀랍냐면 물론 그 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다 빠져서 집 전체를 쓴 것도 있지만 210유로의 집 전체를 썼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사는 이 집 전체를 렌트하려면 2000유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배가 차이 나는 가격이고 제가 지금 사는 방 자체로 해도 이 언니 방이랑 한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가격이니까 와 진짜 대박이야. 뽐뿌 오는데 나 지금? 오세요. 근데 진짜 좋긴 좋은 게 무슨 워홀이든 한 지역에만 있게 된다면 딱 그 지역만 알고 가는 거잖아요. 여행으로서 느낄 수 있는 거랑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다르니까 그런 거는 불편하죠. 사는 데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편리함이 있잖아요. 한인마트도 있고 물론 더블리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런 데에서 불편함은 없어요? 한인마트가 없다거나 마트가 멀다거나 이런. 마트가 없어요 실제로. 한인마트가 한인마트가 없다고? 나 마트가 없다는 줄 알고. 마트가 없고 아시아 마켓이 있는데 그게 할랄샵들이에요. 뭐 할랄샵이다 보니까 술을 못 팔고 그리고 한국이나 그런 음식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적어주고 오면 뭐 다음 주에 그 물건이 들어온다던가.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해놓은 몇 가지들이 있긴 해요. 할랄샵에. 주문해가지고? 네. 괜찮네. 라면. 필수품. 라면. 떡볶이 좋아해서 떡볶이 떡. 근데 제가 들여오고 나서 거기 많은 외국인들이 떡볶이 떡을 많이 사간대요. 어떡해. 인기 짱. 대박이다. 그래서 떡볶이 떡도 그렇고 고춧가루도 제가 들여왔고. 네, 그렇습니다. 우와, 대박이네요. 되게 특이한 삶이다. 그렇게 나가. 그런 건 없어요. 갑자기 생각든 건데 지역이 아무래도 더 작다 보니까 인종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블린보다 더 심하다든지 이런 건 있어요? 아니면 더 약하다든지? 제가 느끼기엔 확실히 좀 심하게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블린은 정말 길거리 걸어가면 아이리시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시티는 진짜 그래서 한국인이 지나가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독일 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바다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서 무슨 영화 보듯이 딱 타서 딱 찍고 상상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에서 되게 유니크해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되게 즐겼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실제로 많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는 심지어 중국이랑 한국이랑 같은 나라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 뭐 니아오 이런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이게 원래 더블린 했을 때는 너무 드물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많이 남당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니아오 해도. 근데 여기서는 너무 제가 좀 예민해져가지고 지나가면서 니아오 하면은 너 와봐 해가지고 너 학교 갈 때 세계사 안 배웠니? 중국이랑 한국이랑 완전 다른 나라고 언어도 다르고 가르쳐주는구나. 네, 가르쳐주고. 근데 사실 되게 나쁜 사람은 크게 없어요. 눈 풀린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다들 미안하다고 한다던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다음부터 한국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면은 사과해. 사과해야지. 이렇게 좀 이겨내세요 인종차별. 그리고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상처는 안 받아야 한다고 정말 느낀 게 무식한 사람들이나 어린애들이 지식이 몰라서 그러거나 아니 술 취한 애들 술 취했거나
정말 티네이저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맞아. 당하지 않고 계속 설명하다 보면 저희 후 세대들은 또 이제 덜 당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네 번째 가장 핵심이죠. 취업, 일자리를 구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아저씨가 말을 먹는 거예요. 그 회사 측에서 또 워킹 그 퍼밋을 주겠다. 오케이, 네 알아서 해.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페이에 대해서